자, 여러분 역대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는 첼시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키지 하는 상태로 후노카 형태로 이제 첼시 영상 다루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해볼 얘기는 이제 최악의 12월이 어떤 상황이냐를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게 왜 최악의 12월인가를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첼시가 지난 10년 10개의 시즌 동안 12월에 어떤 성적을 기록했는가, 이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번 시즌은 지금 1승 3무 2패죠. 아스날전이 이제 12월 1일이기 때문에 간신히 턱걸이를 어쩌다 보니까 1무가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저 라운드가 사실상 11월 달에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저건 빼고 봐도 되긴 해. 어쨌든 저걸 포함시켰을 때 1승 3무 2패라는 상황인데, 15, 16 최강딱 시즌으로 유명하죠. 2승 3무 1패, 승리는 썬더랜드, 팰리스 상대로 거뒀고, 무승부는 터트넘하고 와포드, 메뉴, 그리고 패배는 본머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 17 시즌 6승 0무 0패, 전승 기록이 승이 맨시티,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언, 그리고 썬더랜드, 팰리스, 본머스, 스토크. 콘테가 이때 전승을 해가지고 6경기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은 대단한 기록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17, 18 시즌 5승 1무 1패, 이때 콘테 두 번째 시즌이죠. 뉴캐슬, 허더스필드 타운, 그리고 사우스햄튼, 브라이튼, 스토크 상대로 이겼었고, 무승부를 에버튼, 그리고 패배를 웨스트햄에게 기록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18, 19 시즌 쌀이가 있었던 시즌인데, 풀럼, 맨시티, 브라이튼, 와포드, 팰리스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울버햄튼과 레스터 상대로 졌어요. 그리고 19, 20 시즌 램파드가 이제 1기로 부임했던 시즌인데 3승 0무 3패, 이때도 승점 9점이죠 15, 16하고 19, 20 시즌이 지금까지는 뒤에서 두 번째로 승점이 낮은 상황입니다. 빌라, 토트넘, 아스널 상대로 이기고, 에버튼, 본머스, 사우스햄튼 상대로 졌어요. 딱 그냥 강팀을 꽤 잘 잡지만 약팀에게 좀 많이 허덕였던 첼시가 딱 연상되는 그런 전적이네. 그리고 20-21 시즌 램파드가 경질됐던 시즌이고,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 2L이 왔던 시즌이죠. 이때 램파드가 감독이었는데 2승 1무 3패, 리즈랑 웨스트햄 3대로 승리, 그리고 무승부가 빌라, 그리고 패배가 에버튼, 울브스, 아스널이었고요. 그 다음에 21-22 시즌 3승 3무 1패,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그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리그 초반에는 리그 우승 레이스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할 만큼 되게 잘했던 시즌이라서,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7회를 장기 부상, 그리고 이제 제임스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루카쿠의 어느피로 인해서 좀 날아갔던 시즌이죠. 와포드, 리즈, 빌라 상대로 승리, 그리고 에버튼, 울브스, 브라이트 상대로 무승부, 웨스트햄 상대로 패배. 22-23 시즌은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한 경기만 진행했었고, 이게 본머스 상대로 1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만 진행했고 전승이라는 뜻인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기록. 그리고 23-24 시즌 포체티노가 감독을 하고 있었죠. 4승 3패, 브라이튼, 셰필드, 팰리스, 루턴 상대로 이겼고요. 그리고 패배가 메뉴랑 에버튼, 울브스였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3승 1무 2패, 소튼, 토트넘, 브랜트포드한테 이겼고, 그리고 무승부를 에버튼한테 거뒀고요. 그리고 풀럼과 이스위치 상대로 지면서 F 리크본이라 그래갖고 에버튼 상대로 무승부, 풀럼 상대로 이스위치 상대로 패배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 상대로 버로우 탄 다음에 맨시티한테도 깨지는 그 버로우가 이어져 갔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봅시다. 1승 3무 2패, 지금 본머스랑 아스날, 뉴캐슬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고, 에버튼 상대로 1승을 거둔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빌라랑 리즈한테 져버리면서 지금 처참해진 상황이죠. 솔직히 많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역대 최악이냐, 지금 12월에 첼시가 이것보다 승점 낮은 시즌이 없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약간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 수가 적었던 22-23 시즌 빼고는 그 어떤 시즌도 이때보다 승점 낮지 않아요. 뭐 12월 31일에 턱걸이로 경기가 하나 있으니까 본머스전 때 이기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겨도 9점이야. 가장 낮았던 승점이 7점이야. 7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램파드가 잘렸던 시즌 2승 1무, 그리고 이제 15, 16 시즌 최강타 시즌 때 9점, 그리고 램파드 1기 때 9점, 3승 3패, 이때랑 좀 비슷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첼시가 지금 이것도 기록이 있더라고요. 홈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승점 드랍을 제일 많이 한 팀이래요. 11점을 드랍을 했는데 첼시보다 많이 승점을 드랍한 팀이 없대. 되게 부끄러운 기록이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서 승점을 드랍했냐라고 봤을 첫 번째 예시로는 첼시랑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엔소가 선제골을 넣어서 굉장히 쉽게 풀어나갔던 경기였고, 이 경기 역시나 첼시가 정말 전반전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산토스의 너무 안타까운 실수로 인해서 찰로바가 이제 완벽한 득점 기회를 차단하려다가 퇴장이 나오게 되면서 3대1로 뒤집힌 경기입니다. 승점 3점에서 이제 0점이 된 거기 때문에 3점 드랍이고, 그리고 첼시가 선덜랜드랑 경기했을 때 이거는 이제 가르나초가 선제골을 4분 만에 넣어버리면서 굉장히 쉽게 풀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시도르가 롱스로네스 루즈볼 넣어버리고, 그리고 막판에 93분에 탈비한테 골 먹혔죠. 그래갖고 승점 원래 3점이었다가 3점 드랍됐으니까 또 이제 6점이 드랍된 상태인 거고, 홈에서. 그리고 첼시랑 아스날, 이 경기 또한 첼시가 원래 선제골을 넣긴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승점 3점을 얻고 있었으나 메리노한테 헤더골을 허용하게 되면서 승점 1점으로 이제 깎여가지고 승점 8점 드랍.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 경기까지 주앙 페드로가 선제골을 넣게 되면서 승점 3점을 얻어가는 형태로
4위로 갈 것 같았으나 갑자기 이제 역전당해버리면서 3점이 드랍돼가지고 총 11점 드랍. 이거 지금 PL에서 가장 수치가 높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록이죠.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홈 수성 능력이 전체에서 13등이래요. 리즈, 본머스, 브라이튼, 풀럼, 뭐 뉴캐슬, 맨유, 리버풀, 썬더랜드, 브랜트포드, 아스톤빌라,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이게 쫙 나열해봤을 때 첼시가 지금 바라보는 목표점은 4등과 3등 이쪽이었는데, 근데 지금 13등이라는 건 굉장히 쪽팔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축구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왔다 갔다 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홈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승점을 고정값을 잘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높으려면 홈에서 잘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뭐 퇴장이 엮여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 시즌 첼시가 지금 승점 드랍을 하는 데 있어서 퇴장이 홈에서는 일단 2번 있었어요. 승점 드랍에 영향 있는 퇴장은 2번 있었어. 그게 뭐 조금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if가 붙어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결국에 그건 첼시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첼시랑 본머스. 이 경기가 홈에서의 첼시의 그 굴욕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경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박싱데이 앞으로 일정 봤을 때 풀럼 원정도 있고 본머스 원정도 있긴 하지만, 이때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향후의 일정에 관한 기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당연히 12월에 승점 얼마를 또 기록할 것이냐. 안 그래도 역대 최악 소리를 들을 만한 지금 승점 기록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나마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이것마저도 지거나 비기게 된다면 정말 기대치가 기대치가 아니라 이제 욕설이 나오게 될 거고, 비판을 하게 될 거고, 마레스카에 관해서 난 되게 호의적으로 보는 편이긴 하겠지만, 나 또한 뭐 이제 생각에 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기가 이게 되겠는데, 문제는 일단 이 경기는 본머스가 뭐 어떤 체급이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냥 로테이션을 아마 돌릴 거예요. 쿠쿠레아가 지금 뭐 햄스트링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장기적인 부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부상 우려가 있는 선수를 이 경기에 선발 출전을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긴 하겠지만, 이거 다음 경기가 맨시티 원정이거든요. 물론 솔직히 그냥 까놓고 말해서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본다면, 뭐 첼시 본머스 이때 그냥 풀선발 받고 그 다음에 저기 맨시티 원정 때 로테이션 돌리고 싶기도 해요. 뭐 맨시티 원정 뭐 풀선발 박는다고 이길 거라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이 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빅게임에 이제 좀 더 당연히 더 높은 비중을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기도 정말 높은 확률로 저는 로테이션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 경기에 관해서 되게 좀 흐릿흐릿하다, 안 좋게 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 전망을 바꿔줄 수 있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 지금 맨시티가 지속적으로 세베뉴의 딜을 12월 31일 전에 끝내고 싶어해요. 그 말은 즉, 정말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이게 첼시가 잘해서 이길 생각보다는 상대 쪽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길 국리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형식의 가치관이자 안 좋은 형식의 뭐 발상이긴 하지만, 세메뇨가 이적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경기를 결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첼시가 그나마 희망을 얻게 되겠죠. 세메뇨가 빠진다면 정말 뭐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월 진입 직전에 12월 31일 전에도 이제 이 딜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게 맨시티의 입장이고, 지금 세메뇨도 이해가 돼서 호의적인 상황인 걸로 좀 기사가 대충 나오고 있고요. 근데 선수가 이제 다음 소속팀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면은 뭐 메디컬 테스트도 필요할 거고, 뭐도 필요할 거고, 저것도 필요할 거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첼시랑 홈 경기인 상황에서 갑자기 맨체스터로 가가지고 그걸 마무리한다? 물론 그 인원들이 런던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쪽에서의 의료진들이 런던으로 와가지고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이제 영입 협상 같은 거를 다 끝내가지고 급료, 개인 협상, 이적료 협상 이런 거 다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러긴 할 거예요. 근데 세메녀가 맨체스터로 가진 않겠지만, 근데 만약에 맨체스터로 간다, 그러면 뭐 이 경기 결장에 관해서 약간 좀 희망을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새로운 팀에서 새 출발하는데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부상당하기 싫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빠지고 싶어 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있기도 하고, 이적 직전의 경기를 빠지는 경우가 뭐 빈번하긴 하잖아. 이거 뭐 엄청 흔하진 않지만 꽤 있잖아. 그래서 그걸 약간 사소하게 기대해보는 중. 그리고 약간 진짜 내피셜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기도 하겠지만, 경기에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첼시가 이번 주를 잘 보내려고 한다면, 세베뇨가 이적을 가. 이적 때문에 일단 이 경기 빠지겠다고 말을 해. 그래서 이 경기를 빠졌어요. 근데 이적 절차가 늦어져. 맨시티로 합류가 잘 안 되네? 뭐야, 돌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도 맨시티 소속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그럼 이제 맨시티랑 첼시 경기에서도 세메뇨가 못 나오겠죠. 그나마 전략적으로 봤을 때 세메뇨 스노우볼 하나만으로 다음 주에 딸 수 있는 승점에 관한 희망과 기대치, 그리고 확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아직 뚜렷한 차이를 안겨줄 만한 솔루션은 없는 것 같고, 참 좋지 못한 시즌입니다. 많이 불쾌하기도 하고요. 하필 이래놓고 1월에 만난다는 게 맨시티랑 아스날이고, 아스날하고 2연전이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을 면하기 위한 발악도 해야 될 거고, 좆같습니다.